그 군복, 제가 직접 폐기 서명했던 물건입니다. 3명이 죽고 보고서 17장이 삭제됐죠. 입은 아이들 이유도 없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게 전부 군복 때문이었습니다. 그 군복이 30년 만에 제 손자에게 배정됐을 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저기 대대장 조카랑 바꿔 입어! 이유 묻지 말고! 그리고 몇 시간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CCTV는 꺼져 있었고 기록은 조작돼 있었죠. 그 군복은 입는 순간 표적이 되는 옷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정수는 아무에게도 그 옷의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아이와 남겨진 기록은 끝내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정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6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국방부 물자 감찰실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양촌면 보훈회관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과거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수의 손은 걸레를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 그날로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지하 3층 기밀문서 보관실에서 마지막으로 사인했던 그 문서 말이죠. 빨간 도장이 찍힌 군복 블랙리스트 마이너스 전량 폐기 결정서였습니다. 3명이나 죽었는데 그냥 폐기로 끝낼 수밖에 없었어. 정수는 복도를 걸레질하며 떠올립니다. 당시 군납업체가 납품한 군복에서 발견된 화학물질, 그리고 그 군복을 입었던 훈련병 3명의 연쇄 사망. 부검 결과는 모두 급성 알레르기 쇼크로 처리되었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죠.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정수 아저씨,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회관 직원의 목소리에 정수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가슴 깊숙이 박힌 가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오후 2시 정수는 김밥을 싸기 시작합니다. 손자 윤석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죠. 21세의 윤석은 정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일찍 잃은 후 윤석은 정수에게 유일한 혈육이자 희망이었어요. 참치김밥을 싸며 정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입대한 이후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누구보다 군대의 어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전역하게 해주세요. 정수는 김밥을 싸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30년간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과거 자신이 내린 폐기 결정이 정말 끝이었는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앞에 도착한 정수는 면회실에서 윤석을 기다립니다. 잠시 후 나타난 윤석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건강해 보이는 손자의 모습에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옵니다. 할아버지, 김밥 정말 맛있어요. 부대 음식이 너무 별로라서요. 윤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요.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이었죠. 윤석아, 혹시 부대에서 이상한 일은 없었지? 선임들이 괴롭히거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들 착하고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수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져요. 특히 그 3명의 사망자들과 관련된 군복들.
분명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 혹시 빠뜨린 것은 없었을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정수는 훈련소 앞에서 멀리 윤석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훈련복을 입고 부대로 돌아가는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정수는 갑자기 오한을 느껴요. 저 군복, 혹시 정수는 윤석이 입고 있는 훈련복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면서 불안감이 극에 달하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슴속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손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서랍 깊숙이 감춰둔 오래된 파일을 꺼냅니다. 30년 전 그가 직접 작성했던 군복 블랙리스트 문서였죠.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보며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보급번호 7742, 7743, 7744. 정수는 문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당시 폐기 대상이었던 군복들의 보급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사망자 연관, 즉시 폐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다 폐기된 걸까? 정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고 무엇보다 손자의 안전이 걱정되었죠. 혹시 자신이 놓친 군복이 있어서 지금도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다 폐기했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걸. 정수는 자신을 달래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는 문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방문을 잠급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의 안전을 기도했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새 그를 괴롭혔죠. 30년 전 그날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며칠 후 다시 훈련소 앞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면회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면회가 아닌 그냥 멀리서 윤석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훈련소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정수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병사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윤석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봅니다. 저기 윤석이 아닌가? 정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확실히 윤석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수의 시선은 윤석이 아닌 그 옆에 있던 한 병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군화끈을 고쳐 매기 위에 쭈그려 앉아 있었죠. 정수는 그 병사의 복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군복 상의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있는 작은 표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설마. 정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합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 군복은 분명히 30년 전 자신이 폐기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군복이었습니다. 군복 어깨 부분에 있는 독특한 봉제 패턴과 색상이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죠. 아직 남아 있었던 건가? 내가 놓친 게 있었나?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작성한 폐기 명령서를 떠올리며 혹시 빠뜨린 군복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군복을 확인하고 폐기 명령을 내렸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수는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폐기된 군복을 회수해서 다시 보급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군복과 연관된 3명의 사망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정수는 그 병사를 더 자세히 관찰합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병사였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30년 전 그 3명의 사망자들도 처음엔 건강했다는 것을 정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위험해. 정수는 당장 뛰어가서 그 병사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개 민간인이 군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30년 전 일을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줄 리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정수는 다시 훈련소 앞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병사의 안전이 걱정되어서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이가 저 군복을 입고 있어. 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다른 병사가 입고 있던 그 군복을 이제 윤석이 입고 있었어요. 부대 내에서 군복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자가 그 저주받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30년 전 3명의 사망자들이 입었던 바로 그 군복을 말이죠. 정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30년 전 문서를 다시 꺼냅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보급 번호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위험했던 군복들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7744번. 이 군복이 제일 위험했어. 정수는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7744번 군복은 3명의 사망자 중 가장 먼저 사망한 병사가 입었던 것이었어요. 부검 결과 군복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윤석이가 입고 있는 게 그 군복인 건 아니겠지. 정수는 자신을 달래려 하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만약 정말 그 군복이라면 윤석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30년 전 그 3명의 병사들처럼 말이죠. 정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30년 전 사망한 3명의 병사들과 윤석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어요. 특히 가장 먼저 사망한 병사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아이도 처음엔 건강했는데 정수는 당시 병원에서 본 그 병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던 그 젊은 병사 말이죠. 의료진들도 원인을 찾지 못해 당황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윤석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과거를 다시 드러내는 일이라 해도 말이죠. 윤석이를 구해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정수는 30년 전 문서를 다시 정리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윤석이 입고 있는 군복의 정확한 보급 번호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위험한 군복이라면 어떻게든 벗겨내야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전 조용히 은퇴한 감찰관이 아닌 손자를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윤석을 지키기 위해 정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다음 날 일찍부터 훈련소 앞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채로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어요. 윤석이 입고 있는 군복이 정말
그 위험한 7744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훈련소 정문 근처에서 기다리던 정수는 드디어 윤석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윤석이 입고 있는 군복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윤석아. 정수가 부르자 윤석은 깜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면회일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이 의외였어요. 할아버지, 왜 갑자기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윤석아, 잠깐만. 너 지금 입고 있는 군복 좀 보자. 정수는 윤석의 군복 어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가슴 안쪽에 적혀 있는 보급 번호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윤석은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군복이 뭐 어떻다고? 정수가 군복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744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30년 전 가장 위험했던 바로 그 군복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자가 죽음의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윤석은 할아버지의 급변한 표정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그 군복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윤석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다른 훈련병이었어요. 깔끔한 군복을 입고 있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저 친구, 누구지? 아, 장호진 일병이요. 대대장님 조카라서 다들 잘 대해줘요. 윤석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대대장의 조카라면 충분히 권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윤석아, 지금 당장 저 친구랑 군복을 바꿔 입어라. 정수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윤석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군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유 묻지 말고 당장 바꿔 입어라. 할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이런 부탁해 본 적 있나? 정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쌓인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손자에 대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윤석은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한데 나랑 군복 좀 바꿔 입을 수 있을까? 윤석이 조심스럽게 우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야, 할아버지 권위가 대대장 권위보다 더 높네. 재밌는 가족이네. 괜찮아, 바꿔 입자. 우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윤석과 군복을 바꿔 입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아이는 괜찮을까? 정수는 우진이 7744번 군복을 입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군복 교체가 끝난 후 정수는 몰래 휴대폰으로 우진이 입고 있는 군복의 보급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윤석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믿어줘. 정수는 윤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놓쳤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적어도 윤석만은 안전하게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우진은 새로운 군복을 입고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군복도 괜찮네.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정수는 우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30년 전 3명의 병사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정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진에 대한 걱정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7744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그 군복은 우진이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은 걸까? 정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을 구한 것은 다행이지만 우진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30년 전 문서를 다시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단순히 윤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진짜 행동해야 할 때인가?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묻어둔 진실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윤석뿐만 아니라 우진, 그리고 앞으로 그 군복을 입게 될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 말이죠. 정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연락을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진이 7744번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 전 그 군복을 입었던 3명의 병사들이 모두 며칠 내에 사망했다는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새벽 5시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수 아저씨시죠? 저 윤석이 동기 김병장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지? 윤석이한테 무슨 일 생겼나? 아니요, 윤석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할아버지께서 오셨던 그 장우진 일병이 김병장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야? 실종됐습니다. 어젯밤 야간 훈련 중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부대 전체가 수색 중인데 정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로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7744번 군복의 저주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지? 어젯밤 10시경 야간훈련 도중에 갑자기 대형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못 봤어요. 정수는 급히 옷을 입고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30년 전 그 3명의 병사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모두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한 정수는 수색이 한창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부대원들이 산과 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수색대가 우진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수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소식이었어요. 실족사로 추정됩니다. 야간훈련 중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족사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어요. 30년 전 3명의 병사들도 모두 사고사로 처리되었었습니다. CCTV는 확인했나요? 정수가 물어보자 관계자는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게 해당 구간에 CCTV가 고장 나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장? 언제부터? 어젯밤부터인 것 같은데. 정확한 시점은 조사 중입니다. 정수는 모든 것이 30년 전과 똑같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의문스러운 사망, 고장난 CCTV, 그리고 조작된 기록들. 모든 것이 데자뷰 같았어요. 다음 날 부대에서는 윤석을 포함한 관련 병사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윤석이 조사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대로 향했어요. 윤석아, 무슨 일이야? 면회실에서 만난 윤석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상해요. 부대에서는 제가 원래 그 군복을 입고 있어야 했다고 하면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누군가 윤석을 사건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보급 기록상으로는 윤석 훈련병이 7744번 군복을 지급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는 우진 일병이 그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조사관의 질문에 윤석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군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게 할아버지께서 윤석아 잠깐만.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면 윤석이 더 큰 의혹을 받을 것 같았어요. 조사가 끝난 후 정수는 윤석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군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셨어요?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에게 30년 전 진실의 일부를 알려줘야 할 때였어요. 윤석아, 그 군복은 위험한 군복이야. 30년 전에도 그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사망했어. 뭐라고요? 그럼 우진이는 그래서 너를 구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결국 다른 아이가 희생됐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을 구하기 위해 우진을 희생시켰다는 무거운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부대에서는 계속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정수는 윤석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묻어둔 진실을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윤석아,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정수는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김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감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유일한 동료였어요. 김감찰 나야. 한정수, 정수야? 오랜만이네. 갑자기 웬일이야? 김감찰, 블랙리스트 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군복들이 다시 나타났어. 전화기 너머로 김동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함께 묻어둔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어요. 정말인가? 확실해? 내 손자가 그 군복을 입을 뻔했어. 그리고 어제 또 한 명이 죽었어. 김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수야, 이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30년 전처럼 또 덮어버릴 수도 있어. 이번엔 달라야 해. 더 이상 아무도 죽게 놔둘 수 없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윤석과 다른 모든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정수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동철과의 통화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윤석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하며 훈련소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정수 선생님이시죠? 부대에서 연락드립니다. 부대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정수는 예상했던 연락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의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언제 뵐까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수는 급히 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불려가서 입을 다물라는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부대장실에 들어선 정수는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대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한정수 선생님. 부대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우진이 사건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대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정수 앞에 놓았습니다. 정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자신의 신상 정보와 국방부 감찰실 근무 이력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과거 국방부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복 관련 사건을 담당하셨던 것도 말이죠.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대에서 이미 자신의 과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며칠 전 선생님께서 윤석 훈련병과 우진 일병의 군복을 바꿔 입게 하셨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대장의 질문은 예상보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선생님,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우진이는 대대장님의 조카입니다. 부대장의 말에 정수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우진이 대대장의 조카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대대장님은 조카를 잃고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진이의 죽음은 단순한 훈련 사고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부대장의 말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의 손자인 윤석 훈련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 훈련병은 우진 일병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정수는 부대장의 협박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윤석을 인질로 잡고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건가요? 군 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연장 복무, 심지어는 군법 재판까지도 가능하죠. 반대로 부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께서 조용히 해주신다면 윤석 훈련병은 아무 문제 없이 전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범 훈련병으로 표창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석의 안전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면 30년 전과 똑같은 은폐가 반복될 것이었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윤석 훈련병의 훈련 평가가 곧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부대장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려 했어요. 부대를 나서는 길에 정수는 우진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진의 죽음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아저씨. 우진이는 그런 실수를 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 CCTV가 갑자기 고장 나는 것도 이상하고요. 훈련병들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은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석의 안전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30년 전에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넘어갔지. 정수는 30년 전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3명의 병사가 죽었지만 결국 조용히 덮어버렸었어요. 그 결과 진실은 묻혔고 위험한 군복들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윤석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3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김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감찰 나야. 결정했어. 뭘 결정했다는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가볼 거야. 비록 위험하더라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김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30년 전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어. 괜찮아. 이미 한 명이 더 죽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윤석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번에는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힐 거야. 정수는 김동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김동철과의 통화를 마친 정수는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모든 기록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걸 다시 꺼내는 날이 오는구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군복 블랙리스트 마이너스 기밀문서라고 적힌 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당시 사망한 3명의 병사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 일병, 급성 알레르기 쇼크로 사망. 박준호 일병, 원인 불명 호흡곤란으로 사망. 이태연 일병, 심장마비로 사망. 정수는 하나하나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시에는 각각 다른 원인으로 처리되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같은 군납업체에서 제조된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방직? 이 회사가 문제였어. 정수는 당시 조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한방직에서 납품한 군복에서 검출된 화학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사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우진이 입었던 7744번 군복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기록과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보급번호 패턴이 당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분명히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 정수는 당시 자신이 직접 사인한 폐기 명령서를 찾아봤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에는 전량 소각 처리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수해서 다시 보급시키고 있어.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험한 군복들을 회수해서 다시 부대에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김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감찰, 큰일이야. 내가 찾은 자료를 보내줄게. 뭘 찾았는데? 30년 전 폐기 명령을 내린 군복이 지금도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수해서 재보급하고 있는 거야. 김동철은 전화기 너머에서 심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야, 이건 생각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국방부 내부 고발 시스템에 정식으로 제보해야 해.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증거가 확실해야 하거든. 정수는 김동철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0년 전 사망자들의 기록과 현재 우진 사건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음 날 정수는 훈련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어요. 우진과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저씨, 그날 밤 우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대형에서 이탈했죠. 정수는 30년 전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3명의 병사들도 모두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었어요. 혹시 그 군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거나. 아, 맞아요. 우진이가 군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약품 냄새 같은 거라고. 정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정리했습니다. 30년 전 사망자 기록, 당시 조사 보고서, 군복 폐기 명령서, 그리고 현재 우진 사건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수는 USB를 들고 김동철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국방부 내부 고발 시스템에 정식으로 제보할 때였어요. 다음 날 김동철과 만난 정수는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동철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야,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정도 규모의 은폐 작업이라면 고위층까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보하는 순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야. 정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 더 이상 누가 죽는 걸 볼 수는 없어. 김동철은 정수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부 고발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국방부 감사실에 정식 제보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도 해야 했어요. 정수야,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윤석이 말이지. 정수는 손자의 얼굴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윤석을 진짜로 지키는 방법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윤석이도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알려줘야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30년 전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야 해. 윤석은 할아버지의 결심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걱정되지만 할아버지를 믿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정수는 국방부 감사실을 찾아가
정식으로 제보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간 묻어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정수는 제출한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작정이었습니다. 제보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정수에게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김동철의 도움으로 사건이 국정감사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한정수 선생님,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수는 드디어 30년 동안 묻어둔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청문회 전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내일 증언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했어요. 윤석에게서도 응원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파이팅 하세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정수는 손자의 문자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청문회 당일 정수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청문회장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정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한정수 씨,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진실을 말할 준비를 했어요. 증인께서는 30년 전 국방부 물자감찰실에서 근무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군복 관련 사건을 담당하셨죠? 위원장의 질문에 정수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994년 군납업체 대한방직에서 납품한 군복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대한방직에서 납품한 군복을 입은 훈련병 3명이 연속으로 사망했습니다. 김민수 1병, 박준호 1병, 이태연 1병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부검 결과 군복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군복들을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군복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손자가 입을 뻔했던 군복이 바로 당시 폐기 대상이었던 7744번 군복이었습니다. 정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폐기 명령서와 최근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이 군복을 입은 장우진 일병이 며칠 전 사망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군복을 회수해서 다시 보급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수는 김동철이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부대에서 당시 폐기 대상이었던 군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급업체와 부대 간부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30년 전에는 왜 조용히 덮으셨습니까? 그때 제대로 처리했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부끄럽습니다. 당시 저도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상급자들로부터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진실은 묻혔고 위험한 군복들이 다시 나타나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현재 이 사건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폐기된 군복을 회수해서 재보급한 업체, 그것을 묵인한 부대 간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수는 김동철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했습니다. 현재 대한방직 대표, 해당 부대의 보급 담당관, 그리고 은폐를 지시한 고위 간부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정수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그 옷을 회수해 다시 보급시킨 이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군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정수의 절규 같은 질문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묻어둔 한 사람의 양심이 마침내 세상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어요. 청문회 이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전 은폐된 군복 사건의 진실, 다시 나타난 죽음의 군복 같은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쏟아졌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방직 대표와 부대 간부 3명이 군납비리 및 은폐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정수는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윤석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부대에서 명예 전역을 결정했대요. 그리고 우진이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정수는 윤석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안전하게 지켜낸 것이었어요. 윤석아, 이제 진짜 끝났어. 할아버지가 지켜낼게.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간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 저주받은 군복을 입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다시 양촌면 보훈회관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훈회관 복도를 걸어가며 정수는 참전 용사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정수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모두 그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정수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밝혀내시다니. 아닙니다. 너무 늦었어요. 진작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정수는 여전히 30년 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청소를 하며 정수는 윤석의 저녁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윤석은 명예 전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손자를 보며 정수는 모든 것이 값진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정수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진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청문회 이후 계속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집 앞에 선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로 사과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정수 선생님. 우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우진의 아버지도 나와서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정수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진이 죽고 나서 너무 억울했어요. 단순한 사고사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우진이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원망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의 말을 들으니 더욱 죄송했어요. 제가 제 손자를 구하려고 우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도 할아버지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해합니다. 우진의 부모는 정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우진이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우진의 집을 나온 정수는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정수 선생님, 원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편집자는 정수가 쓴 원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수는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책으로 엮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어요. 제목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누가 그 옷을 다시 꺼냈는가? 블랙리스트 군복의 진실로 하겠습니다. 정수는 이미 제목까지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랐어요. 언제쯤 출간이 가능할까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정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출판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윤석과 만났습니다. 저녁 후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윤석이 할아버지를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우진이 부모님 만나고 오셨죠? 그래, 좋은 분들이더라.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마워하셨어. 윤석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 군복을 입었다면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정수는 윤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손자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기록들을 이제는 태워버릴 때가 되었어요. 뒷마당에서 서류들을 태우며 정수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후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정수는 불타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수는 국방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정수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표창이라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정수는 표창보다도 진실이 밝혀진 것 자체가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는 부대 창고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나머지 블랙리스트 군복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창고에 쌓여 있는 군복들을 보며 정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신 이 옷을 누가 입게 놔두지 않아. 창고 한켠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 벌의 군복이 있었습니다. 7744번 군복과 같은 시리즈였어요. 정수는 그 군복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말대로 바꿔 입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있는 건 윤석이 아니었겠지. 정수는 그 군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했어요. 해가 지고 정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이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정수는 윤석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온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안이었어요. 66세 할아버지가 30년 전 묻어둔 비밀을 폭로하면서 손자를 구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털어놓으시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